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은 잔잔한 분위기로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강자가 빠졌기 때문에 일반 레이스는 다소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4경주하고 15경주가 특히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김영수 전일 무기력한 경주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간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썼더라면 정하늘이 충분히 지켜주면서 김영수 잘만 하면 결승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하늘이 기다리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김영수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금일만큼은 편성 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해 나가는 정신 차리고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팀 선배 황준하와 협공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준하보다는 아무래도 1호 경주에 강한 마지막 경주에 강한 김태범이라는 점에서 김영수, 김태범을 의식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영수와 김태범의 연합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달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맞대결 가능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종팀 김영수와 황준하라든지 김태범의 김원정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금일 전반적인 편성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어렵게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동현이 세종팀 선수들인 박준성, 박성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최동현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성현과 챙겨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박준성이나 김용모, 특히 전 김용모의 선정 가능성을 아무래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현의 김용모라든지 최동현의 박준성의 협공 가능성 공략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세종팀 뭉치면 김용모 기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일 윤진규 한 바퀴 때렸는데 시도감 대단했습니다. 비록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윤진규를 김용모가 몰고 가고 김용모의 뒷자리를 이성용이 물고 가게 된다면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강자 피한 편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지연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왕지연도 1호 경주만큼은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어요. 세종팀 선수들 활약에 나간다면야 무난하게 우승차지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변수라고 한다면야 김민철을 중심으로 하는 강성국하고 강진남이죠. 비파업의 협공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 자체가 아무래도 왕지연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정종진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직전 대상경주 때 이어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 정종진 대상경주 결승전보다 수월하게 짜여진 만큼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양승원 직전 대상경주 때 아쉬움을 남겼어요. 양승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아니면 동반입상 경험이 많은 정하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를 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빨간 바지 양승원 호미권 초반부터 맞게 나간다면 정하늘이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양승원과의 협공이 먼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하게 한번 특성급 분위기 다시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전일 한마디로 멍 때렸죠.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하늘을 상대로 간을 보려고 했었던 김영수예요. 정하늘이 그만큼 인지도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수가 간을 볼 정도로 정하늘을 무시했었던 김영수 오히려 된통 당했었죠. 정하늘은 기다리질 않았습니다. 예전에 정하늘이라고 했었더라면 김영수를 철저하게 기다렸을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힘을 쓰면서 김영수를 완벽하게 따돌렸습니다. 김영수 잔머리 굴려서 한번 정하늘을 어떻게 한번 따돌려 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당했었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아무래도 황준하가 팀 선배이기 때문에 황준하의 선행을 김영수가 활약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철저하게 세종팀 협공으로
김영수가 가져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김태범이 1.50 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종팀 협공보다는 김태범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태범이 힘을 쓰고 김영수가 몰고서 짧게 가져가는 황준하가 뒤에 달라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7번하고 3번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김영수가 전반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김태범도 타점 잡고 힘을 쓰면 11초대 극초반까지 나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뒤집힐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요. 김태범 머리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편성이 또 복승 배당도 쌍승만큼 좋게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하고 3번입니다. 7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수가 금일만큼은 떨어진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또 확실하게 황준하고 협공 펼쳐 나간다면 김영수 자신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황준하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거나 몰고 가면서 승부 타임이 조절해 나간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맞대결 시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영수가 황준하고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김태범이 젖힙니다. 아무래도 젖히게 된다면 김원정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맞대결시 노려본다면 7번하고 2번이 가능하죠. 3번하고 1번 정도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7번하고 2번 세종팀 협공 가능성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7번하고 3번입니다. 3번 외면했다간 전일처럼 또다시 큰 코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맞대결 시 3일 가능하고 7위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누구든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는 전략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한 배팅은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세종팀 박준성이 있고 박성현이 있어요. 여기에 최동현까지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종팀이 뭉치게 된다면 1번, 6번, 4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김형모가 이 사이로 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최동현과 협공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세종팀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용모가 왕따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동현도 김용모를 왕따 시킬 정도로 본인이 기량이 출중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게 된다면 김용모와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종팀과 협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세종팀과 완벽하게 협공을 펼쳐 나가긴 버거워요. 이력공주만큼은 또 김용모가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용모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최동현 정도는 마크됐을 경우 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에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세종팀 1번하고 4번 중 한 명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때릴 수 있는 박준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 쪽 복승 중심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세종팀 협공이 통한다면요 6번과 1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세종팀이 뭉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세종팀과 대적할 만한 선수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윤진규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윤진규가 때려주고 이성용이 몰고 가요. 이성용의 뒷자리를 김용모가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이번 편성 세종팀이 무너지면서 이들 중심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진규가 때려주고 이성용이 몰고서 취입해 나가는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김용모가 5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중 동반 입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최동현 쪽으로 배당이 많이 뚫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7하고 5위를 노려보면 배당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복승 중심으로 하는 5,7하고 5위입니다. 파업이죠.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그 점 때문에 5,7 경주권하고 5위 경주권은 5,7하고 5위는 과감하게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기본적인 전략은 세종팀 활약이 나갈 수 있는 최동현이 유리할 것 같아요. 2번 김용모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세종팀 완승으로 끝나게 된다면 6번과 1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왕지연이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긴 전일 선전을 펼쳐 나갔었는데 뭐 득점이 안 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이번 편성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왕지연이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강한 자신감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쪽이 타임 잡아 나간다면 11초 때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왕지연이에요. 그 점 때문에 왕지연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왕지연 입장에서는 뭐 김민철이라든지 강진남이라든지 강성욱과의 협공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파업 선수들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왕지연 입장에서는 조주현이라든지 임치영과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치영이 훈련 파트는 좋아요. 김영수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몸싸움에 약합니다. 전일도 쉽게 털렸었던 임치영, 초조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뭐 왕지연이 임치영을 초반부터 챙겨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조주현을 활약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94년생 더군다나 2월생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협공에 대한 동반 입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협공에 대한 동반 입상 거부감은 없을 것 같아요. 조지현이 때려주고 왕지현이 투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2번이 초반부터 1번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마크력 좋은 마크만 놓고 본다면 임치영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몸싸움에서 밀리지만 않는다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하는 거 봐서는 상당히 부담합니다. 오히려 조주현이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동갑내기 친구들의 94년생들의 협공 가능성이 먼저인 것 같아요. 왕지현이 조주현 몰고 가서 쫓아 짧게 가져간다면 2번, 1번 깔끔한 승부죠. 2번하고 4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뭐 2번, 솔직히 뭐 2번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만, 왕지현이 조주현을 믿다가 임청을 믿다가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민철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버팁니다. 강진남의 몸싸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파업 선수들의 완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에 강성욱도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쫓아갈 수 있는 전략권 선후배라는 점에서 3호하고 37이죠. 파업 선수들입니다. 3호하고 37. 3호하고 37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왕지현이 잡아 돌리거나 조지현을 활약해 나간다면 94년생 완승이에요. 2번, 1번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2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정종진이 직전 부산 창원 경주죠. 대산 경주에 이어서 연속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결승전에서도 정종진 완벽하게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수도권 서두를과 협공까지 펼쳐 나갔었던 정종진, 금일 양승원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모든 예상지들이 정종진과 양승원의 동반 입상을 기대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점배당으로 뚫려 나갔었죠. 하지만 양승원보다는 정혜민 쪽에 좀 더 주력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쫓아가다가 박용범에게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정종진은 기량보다는 득점보다는 수도권 선수들과 호흡을 많이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임채빈, 물론 뭐 기량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임채빈은 득점 높은 선수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게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이죠. 정종진은 이번 회차도 정하늘, 수도권과 협공 펼쳐 나가시는 정하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하늘이 때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하늘이 때려주고 정종진 뒤를 양승원이 마크해 나가는 경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1번의 뒷자리를 3번이 마크해 나가고 4번이 3번의 뒤를 마크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양승원은 SS고 정하늘은 SS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상하게 SS반 진입한 선수들이 먼저 인정을 해요. 그 점 때문에 정하늘이 양승원을 먼저 더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직전 결승전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양승원도 뭐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김민배를 또 직접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종진의 선택은 그래도 4번보다는 SS반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양승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을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금일은 아무래도 공략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결승전에서는 양승원의 주력이 아닌 정혜민 주력으로 권해드렸었는데 금일은 양승원 주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쪽에 우선하시되 그래도 정하늘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도 기다렸다간 고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았었는데 전일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힘을 썼어요.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1번하고 4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1번, 3번, 4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1번, 3번, 4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3번하고 4번이 따로따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1번, 3번, 6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 4번, 7번으로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의 중심은 1번, 3번, 4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 3하고 1, 4 참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SS 반 진입한 양승원 쪽에 1, 3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항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척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항 검색할 수 있다,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차도 경륜항 착실하게 잘 준비해 놨습니다. 많은 사랑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